장사하는 남자, 장남과 함께하는 중국 무역과 오픈마켓 이야기. 오늘부터는 제 2강이 들어가는데요. 2강의 핵심 내용은 10번은 잘 팔리고 100번은 망했던 상품 이야기입니다. 이번 챕터는 5개의 강의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팔리는 상품 도대체 어떻게 찾죠?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저만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중국 이후에서 20년을 넘게 있으면서 초창기에는 한국의 그 자파 도매상들 있죠. 뭐 화곡동이나 광명이나 가시면 자파 도매상들 많이 있으신데 그쪽 분들하고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오셔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잘 지냈어? 그렇게 하고 악수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요즘 뭐 신상 없어? 요즘 뭐 잘 나가는 거 뭐 없어? 이 말씀이 돼요. 이 질문 진짜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이후 시장을, 푸티엔 시장을 하루에도 보통 15,000보씩, 20,000보씩 걸어가면서 요 상품이 신상품인가? 요 상품이 신상품인가? 그렇게 시장 조사를 많이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카톡, 중국의 위챗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사진 찍고 가격 정리하고 해서 사무실에 와서 메일로 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메일로 보내고 나면 그 다음날 답변이 오는데요. 답변의 90%가 뭐 그렇게 팔리지도 않을 걸 그렇게 사진 찍어서 열심히 그 시장 조사해서 보냈어요. 좀 팔릴 것 좀 보내지. 왜 이렇게 그렇게 상품 보는 눈이 없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거꾸로 본인들은 이후 시장에 오셔서 어떻게 시장 조사를 했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도매상의 대표님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후 시장에 오셔서 시장을 누빕니다. 보통 4박 5일, 3박 4일씩 오시는데 시장을 누비신 다음에 사진을 정리하고 막 찍고 가격 조사를 해요. 보통 한 팀당 200장에서 300장 정도의 사진을 찍고요. 시장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저희 쪽에 20%에서 30% 정도의 주문을 주시는데요. 그분들끼리 이렇게 개모임들을 하세요. 개모임들을 하셔갖고 자기들끼리 그럼 이후 가서 뭐 좋은 거 보고 왔냐고 이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그 한쪽 모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자주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분들끼리 우리가 조사한 거는 서로 공유하기도 했으니 장남이 우리 이렇게 오면 화면에 널찍하게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이쪽 팀에서 찍은 사진 정리해 놓고 저쪽 팀에서 찍은 사진 정리해 놓고 이쪽 팀이 오시면 저쪽 팀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건 상품 가격이 얼마고 채소 수량이 얼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첫 마디가 저거 땡땡 도매상 김 사장이 시장 조사한 거 맞아? 아니 왜 저런 물건만 보고 갔대? 라는 얘기들을 대부분들 하세요. 대부분들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넓고 상품은 많으니까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해서 보내고 본인들도 와서 시장 조사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아니 나는 시장을 맨날 가서 열심히 시장 조사를 하는데 왜 맨날 상품들이 똑같아 보이지? 내가 시장 조사하는 거는 왜 나는 비슷한 물건들만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게 되지? 푸티엔 시장에 몇십만 가지의 상품이 있다는데 지금 내가 하는 시장 조사 방법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매일같이 신상품이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신상품은 틀립니다.
어떤 게 신상품이냐 하면요, 자기 눈에 계속 안 띄다가 본인 눈에 띈 상품이 신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상품이 왜 없을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눈에 딱 띄는 거죠. 이게 바로 신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시장에 나가서 상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물건을 사줄 사람, 내가 물건을 판매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의 신상품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보편 타당성을 갖는 신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디자인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신상품이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거는 첨단 업종에 해당되는 신상품인 것 같고요. 저같이 생활용품을 취급하거나 생활잡화를 취급하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신상품의 개념이 약간은 틀립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약간의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약간의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큰 히트를 치고 신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품인데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만든다든가, 가방인데 가방의 끈을 길게 만든다든가, 이런 편의성을 줘서 그 상품이 빅히트를 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생활용품을 취급하시는 분들, 생활잡화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에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혁신적인 것이 아니어도 기존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 사람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신상품이다. 자,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시장조사 3단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 찾기입니다. 아까 전도 말씀드렸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약간만 개선하면 신상품이 되는데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요즘 뭐 이런 상품에 뭐 이런 거 자주 쓰세요? 요거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저는 습관적으로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아들 여자친구한테도 질문을 했는데요. 요즘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상품들 중에 조금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뭐 없어? 불편한 거 뭐 느끼는 거 없어? 그 친구가 대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 지워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화장하는 거는 그게 잘 안 지워진대요. 또 그 지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저녁 내내 그 화장 지우는 기계를 이렇게 요즘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뭐 광나게 해주는 기계도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면 이렇게 화장 지워주는 기계를 발명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저녁에 저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무지하게 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활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가 있을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신상품 개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상품의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그래도 그 시장이 너무 작으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편 타당성을 가진 다른 분들의 불편함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상품을 만든다면 아마 시장 규모가 엄청 작을 겁니다. 보편 타당성을 갖는 시장 규모가 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한다고요?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데이터랩에는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검색량들이 나오죠. 저희가 많이 취급했던 캠핑 의자는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대형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캠핑 의자를 런칭할 때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시즌별로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철저하게 제가 시장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셔갖고 자기만의 일정 조회수를 정해 놓으시고
그 이상 되는 상품은 난 하겠어. 그 이하 되면 안 하겠어. 라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하시면 큰 실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 키워드, 그 상품에 대한 확장성을 체크합니다. 그 상품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이 많은지가 또 시장조사 상품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캠핑 의자를 예를 들었죠. 캠핑 의자는 캠핑 의자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캠핑 의자를 통해서 캠핑 테이블, 기타 캠핑 용품들의 확장성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 의자가 잘 나간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상품을 같이 판매하면 그 상품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키워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데이터 도구들이 참 많죠.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네이버 데이터랩 키워드 도구뿐만 아니고 아이템 스카우트, 메모판, 오픈 에지 같은 툴들을 참고도 하고 여러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장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입니다. 3단계로 정의했습니다. 불편함의 수집, 시장 규모의 확인, 키워드 확장성의 체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장조사의 핵심은 새로운 걸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불편함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눈만 키워도 여러분이 매일 보는 시장에서 전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2-1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